안녕하세요. 전산세무의 강사 허연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회계가 어렵다고요? 회계는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헛쌤 동영상 신청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지겹지 않고요. 실직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실바람 나게 무언가에 좀 미칠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왜냐고요? 어떻게 자신감 있냐고요? 오프라인에서 제가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가 뭐냐는 거죠. 회계가. 여러분들 돈 벌자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회계를 배우면 돈주머니에 돈 마를 날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이때 그러면 회계가 뭐냐는 거죠. 회계가.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에 다니실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저한테 교육을 배워서 취업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회사에서 근무하실 때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요. 회계 처리 어려워요? 무언가를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왜요? 그래서 그 남은 돈에 대해서 경영자에게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회계라고 한다라는 거죠. 회계. 그리고 오너가 궁금해해요. 오너가, 경영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의 문서를 보고 싶어 해요. 하나의 문서. 그냥 말로 구두상 표현하는 말 말고요. 내가 얼마 벌었고 얼마 남았고 우리 회사의 부채가 얼마이고 내가 자산이 얼마고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가 궁금해요. 그런 것들을 작성하는 문서. 그런 것들을 작성하는 문서를 우리는 뭐다? 재무제표라고 하더라라는 거죠. 재무제표. 이렇게요. 그러면 재무제표의 종류가 뭔지. 이렇게.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려고 하면 구성요소가 뭔지. 이렇게 제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경영을 하더라라는 거죠. 경영을 합니다. 경영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할 것이다.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요. 이렇게요. 고로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지요. 여러분들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서 아직은 안 배웠지만요. 배울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등의 증감 변화가 있어요. 증감 변화. 이렇게요. 증감 변화를 단순히 기록을 해요.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기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요. 돈이 들어왔어, 돈이 나갔어. 이렇게요. 보통 근무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입을 할 거고요. 돈이 나갔어, 기입을 할 거야. 그래서 오너에게 보고를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때 우리는 부기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전산회계 1급 과정은 저한테 부기도 배우겠지만 더 큰 목적은 오너가 궁금해하는 하나의 문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경영자는 돈 들어오고 돈 나간 것도 궁금하지만 돈을 도대체 어디다가 썼니? 그리고 도대체 얼마를 벌었니? 그리고 얼마가 남았니? 그게 궁금하다라는 거죠. 왜요? 경영자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세금도 내야 될 거고 채권자들한테 이자 비용도 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팩트를 보고 싶어 해요. 이렇게요. 그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얻어진 정보요.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이 얻어진 정보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 얻어진 정보를 어떻게 하겠다.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이해관계자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적으실래요? 하나의 문서를 통해서 하나의 문서를 통해서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회계라고 하더라라는 거죠. 회계다. 이렇게요.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부기와 회계가 같습니까? 라고 한다면 보세요. 부기는 이만한 개념을 갖고 있다면 회계는 좀 더 큰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부기는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는 의사결정이 하는 것만 기억한다면
회계는 그거에 대한 하나의 문서를 통해서 그 문서는 조금 이따 배우실 재무제표를 통해서 누구?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회계라고 하더라라는 거죠. 고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부기랑 회계랑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한다? 부기보다 좀 더 폭넓은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회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때 그러면 이해관계자가 누군가 볼까요? 이해관계자가 투자자나 채권자, 얘를 외부 정보 이용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경영자나 관리자, 이 사람들을 내부 정보 이용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회계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어떠한 걸 만든다 그랬어요. 제가 일정한 문서를 만든다. 그 일정한 문서의 대표적인 게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손익계산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그것을 주목적이다 쓰실까요?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목적이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게 재무상태표라는 양식, 그게 손익계산서라는 양식. 그래서 일정 시점, 시점이라는 게 1월 1일 시점, 12월 31일 시점 이 뜻입니다. 이렇게요.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1월 1일 스타트, 12월 30일 이렇게 기간이 있다고요. 이것을 일정 기간이라고 표현하지요. 이렇게요. 그래서 뭐를요? 재무상태, 재무상태를 나타나는 거 써드릴까요? 재산상태.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이름이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이때 구성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쌤, 자산이 뭔데요? 부채가 뭔데요? 배워 나갈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르겠는데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이름을 재무상태표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적으실래요? 경영 성과를, 경영 결과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손익계산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수익이라는 거, 비용이라는 거, 당기순이익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작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로 얘가 바로 뭐다? 회계의 주목조.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요. 선생님하고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나갈 겁니다. 이렇게 회계는 다시 분류가 되네요. 어떻게 해요? 정보 이용자에 따른 분류, 정보 이용자에 따른 분류다라고 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문서를요.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표현해요. 사실은 얘를 더 얘기 드리면 상업부기라고 표현했었죠. 여러분들. 이게 조금 더해서 회계의 원리라고 해요. 그게 다시 조금 더해서 우리는 전산회계 1급 과정은 재무회계까지 나갈 겁니다. 이렇게 누구한테 보고하는 문서라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요. 그 다음에 내부 정보 이용자 누구라고 그랬어? 아까 경영자, 사장님한테만 보이면 돼요 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업부기였어요. 이 공업부기가 원가회계라고 표현합니다. 원가회계. 그게 다시 더해서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면 경영자는 의사결정을 할 거야. 이 물건을 더 만들어낼 건지 여기서 스킵할 건지. 이런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회계가 관리회계.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음에 배울 원가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렇게 분류가 재무회계, 관리회계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스타트는 재무회계다라고 보시면 되죠. 회계연도, 회계기간이라고 합니다. 얘는 한마 좀 무식하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인위적인 기간이에요. 기업아 세금 내주렴 하고 할 때 어떤 기업도 자진적으로 세금 낼 기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만들어 놨다고요. 스타트와 엔드를 이렇게요. 근데 실무에서 어떠세요? 그 기업이 개인 기업이라고도 있고요. 그 기업이 법인 기업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도 개인과 법인이 다르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개인 기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다라는 거고요. 법인은 정관에 있는 규정에 의할 것이다 라는 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실무에 가시면 정관이라는 서식이 있어요. 그 정관의 서식에다가 회계기간을 스타트와 엔드를 명시하게 돼 있어요. 누가 결정하냐고요? 기업에서요. 기업에서 너가 정하고 1월 1일로 하고 싶어? 네가 7월 1일로 하고 싶어? 다 존중할게.
하나만 지켜주렴. 뭐를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1년 미만 땡큐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무에 가시면 법인이라고 하는 회사들은 8개월짜리 법인도 있을 수 있고요. 10개월짜리 법인도 있을 거고요. 1년짜리도 법인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왜? 우리는 정관에 있는 규정이므로 몇 년을 1년을 넘길 수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기초적인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X2년도, 이번 연도 X2년도를 단기라고 할 거고요. 우리가 작년이다라고 표현하잖아. 여러분들이요. 그 작년이라고 하는 것을 회계학에서 정기이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내년이에요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차기라고 표현한다. 이제 회계학 용어 쓰셔야 돼요. 작년, 뭐 이렇게 쓰지 마세요. 전기, 단기, 차기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또 용어 정리합니다. 우리는 1월 1일부터 6월 30날까지를 상반기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우리는 하반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별 표시 좀 하실래요? 여러분들 12월 31일입니다. 용어 정리할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0날까지 30 우리는 기준거래라고 표현할 거예요. 12월 31일을 기말거래라고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들 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정리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뒤로 가면 갈수록 기말에 나오는 거, 기중에 나오는 게 달라요. 고로 우리 수업용에서는 여러분들의 팩트를 정확히 잡고 가야 되는 게 12월 31일 기말이라고 해. 아직은 모르겠지만 기말에만 나오는 이름들이 있을 거고요. 기중에만 나오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처음 입문하실 때 구분을 하고 가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자산이에요? 자산입니다. 자산. 이제 재무상태표를 하나씩 벌려볼게요. 이렇게. 재무상태표 자산이다라는 거죠.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재산이 얼마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같은 자연인들이 재산이 얼마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재산. 그 재산이라는 언어를 회계학에서는 재산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회계학에서는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우리는 재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만 이거는 여러분이랑 저 같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고 회계학에서는 정확한 개념을 이제 잡으셔야지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해서 재화나 배울 겁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 무채물 그냥 듣고 가세요. 채권,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 받을 수 있는 관리 듣고 가세요. 아, 이런 게 우리는 뭐다?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기업이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서 재화라는 거, 채권이라는 아이를 우리는 자산이라고 부른다. 이때 자산은 중요합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쌤, 유동이 뭐예요? 유동이 초보 단계에서는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언어에 적응을 못 하세요. 막 벌벌 떠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중간중간에 언어의 표현을 써드릴 거니까 꼼꼼히 잘 메모하시고 유동은 현금 흐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의 차이는 1년 이내 쓰세요. 1년 이내에 뭐예요? 현금화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될 것이냐? 네, 그래요. 그러면 유동자산이요. 아니에요.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비유동자산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어떤 자산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는데 그게 팔아갖고 현금이 1년 이내에 들어와요. 유동자산. 어떤 물건이 있어요. 아유, 뭐 어려워. 물건이라고 할게요, 그냥. 물건이 있어요. 팔았어요. 근데 그게 1년 이후에 주겠대요. 그걸 비유동자산이라고 분류한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유동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라고 표현할 것이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무형자산, 기타의 비유동자산. 뒤로 가서 아주 선생님한테 계속 배울 건데요. 얘네들은 쓰세요. 순서 불변. 순서가 바뀌면 틀린 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의 비유동자산. 순서는 불변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산의 종류입니다. 어휴, 이거 어떻게 다 배우냐는 거죠. 이렇게 집중하고 선생님한테 몰입하시면 어느 순간 이렇게 전산회계 1급이 다 끝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고로 이 도표 여러분들 선생님이 PPT 자료 출력을 해서요. 아, 요런 게 자산이대.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고요. 다만 여러분들 체크하세요. 이렇게 예, 현금이라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선급금까지 당좌 자산이라고 부를 겁니다. 왜요? 아까 유동자산이 1번,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이 1번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원재료까지가 재고자산. 이렇게요. 비품부터 시작해서 기계장치까지가 뭐요? 유형자산. 이렇게요. 그러면 쌤, 나머지 것들은 왜 없어요? 전산회계 1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다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은 거, PPT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이 자산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채입니다. 뭐죠? 빚이죠. 빚. 우리가 빚이라고 하는 거, 일상생활에서 빚이다라는 거 회계학에서 뭐라고 한다? 부채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부채라고 한다. 정확한 용어 알아둡시다. 기업이 장래에 타인에게 금전 또는 기타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경제적 의무,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갚아야 될 의무요. 그것을 우리는 채무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보셔요. 채권은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은 받을 수 있는 권리고 채무는 지급해야 되는 거, 채무는 지급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때 부채는 또 구분한대요. 어떻게?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대요. 여러분들 양자간의 차이 올라가겠습니다.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우리는 회계학에서 상환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고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1년 이내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네, 유동부채요. 아니에요. 1년 이후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비유동부채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같은 경우를 유동부채의 사례라고 할 것이고, 이걸 뒤에 가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다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을 거니까 이런 게 부채이다, 유동부채이다. 이렇게 비유동부채에는 장기차입금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채의 종류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 회계책에다 딱 앞에다 붙여 놓으셔서 머릿속에 이게 부채야 라고 하면서 쌤이 이제 부채 파트에서 쑥쑥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체크 좀 하실래요? 외상매입금부터 선수금까지가 유동부채라고 해서 유동부채 챕터에서 선생님하고 정책을 나갈 거고요. 장기차입금입니다. 얘는 어떻게?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자본이라는 챕터입니다. 자본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총액에서 아까 자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이라고 그랬죠. 네, 저 재산 100만 원밖에 없는데요. 이렇게요. 부채를 뺀대요. 빚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잔액. 자산이 1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나 부채 20만 원밖에 없는데요. 이렇게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이제는 그때서야 내 돈이라고요. 사장님 돈이라고요. 이렇게. 그것을 얼마지요? 70만 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소유주 지분, 자녀 지분, 자녀라는 게 남아있는 지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주 돈이라고요. 이렇게. 그것을 우리는 뭐다? 자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등식을 우리는 자본 등식, 별표시 이렇게 해요. 고로 공식 암기하는 거, 자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본은 이렇게 출발하면 내 자산에서 내 부채를 뺀 것을 자본 등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주관식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일정 시점, 쌤이 알려줬네요. 시점은 1월 1일 스타트, 1월 1일 스타트, 1월 1일 이렇게 시점 또는 12월 31일 시점 이렇게요. 이걸 시점이라고 하죠.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재산 상태, 재무 상태, 재산 상태 나타내는 보고서 이름이 뭐다? 재무 상태표. 재무상태표이다라고 하고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얘를 대차대조표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OX 퀴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자산이나 부채의 자본 등의 증감 변화를 단순히 기록하는 거. 단순히 기록만 해요. 근데 걔를 회계라고 한다. 대답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게? X이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왜? 회계가 아니고 얘가 뭐다? 부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영업을 개시해서 폐업이 이르기까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아니다라는 거죠. X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없다라고 해야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객관식 퀴즈입니다. 유동부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얘는 어디에 속한다? 얘는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에 속하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은 유동부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학습 정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정신없이 헛쌤이 막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모하고 오셨는지요? 이렇게. 회계의 정의는 어떻게 한다?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단순히 기록해서 누구에게?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문서를 회계라고 할 것이다. 회계연도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인위적인 기간이다. 그것을 회계연도 회계기간이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산상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싹 정리하시고 일부러 제가 마련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 지령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내가 가서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랑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활기차게 제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할 테니까요.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고 지겹지 않을 겁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